유세중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트럼프의 측근들은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왔기에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은 암살 시도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이전 수치보다 10% 상승한 70%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불과 16%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에 증대하는 도발에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캠프 내에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30일에는 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의 간사인 로저 워커 위원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과 한반도 작전을 총괄하는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질문에 잠수함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이며 우리의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만약 작전 분석 결과가 한국의 핵잠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고도의 기술을 지닌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동맹국인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도널드 전 대통령은 비공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였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션조어는 중공이 대만 포위 훈련을 대충 끝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중난하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당선된 후 중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중국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패는 트럼프의 발언이라 중국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을 선포하며 대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및 ASML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대중국 무역 관세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재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 이상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경 폭격 발언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참수 작전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세계 부동의 패권국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진영의 공언대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한국군과 공유하게 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붕괴 시 핵무기로 한국군을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중국 해군 및 공군은 한국 해군 및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KF-21 4.5세대 전투기를 대량 배치하고 있는 한국군, 여기에 주한미군까지 동시에 중국군이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은커녕 대한민국과 일본 등과의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기에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상대가 아닌 동북아 3국의 라이벌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군비,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미국이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이 지닌 자체적인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림팩에서 매년 리더십과 참여 수준을 높여가고 있어 차기 구성 군사령관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며 한국의 야망을 볼 때 인태 지역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중추적인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미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넓은 책임 지역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지구 면적의 52%에 해당합니다. 지구 절반인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은 가히 전 지구적 중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최근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네티즌들은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 고조되는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해외 군사 매체들의 한국 방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있는 군사 전문가 메이스는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한국은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핵개발 과거 교리를 따라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무5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핵 보유를 찬성하는 댓글을 가득 게시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남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은 과거에 그것을 막았지만 그들의 반대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마 한국은 거의 80년대에 폭탄을 가졌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거야.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2-3년 안에 억제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친 동네인데 사우스코리아가 그들을 쫓아가는 건 정당해. 하지만 예상 못한 결과도 뒤따를 수 있어. 지금 당장 하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한국의 미사일은 매우 인상적이며 핵탄두를 장착하여 공산주의가 점령한 북한과 중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30개국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감히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냐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여기서 핵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 추측은 사우스코리아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 비축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핵무기가 최고의 억지력입니다. 다만 제3차 세계대전이 인구가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핵공격에 대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죠. 한편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하긴 누가 똥풍선을 보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치도 없이 말이죠. 이는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에서 양국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며 미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하기로 한 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참 다행인 게 북한이 조용했으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된 협약일 거라 느꼈을 텐데 이처럼 반발이 거세니 안심이 됩니다. 역시 북중서의 신뢰성을 새겨치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난 2015년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은 원자력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비공개 보고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를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결심한다면 5년 내에 수십 발의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사실 이 5년이란 예측은 오히려 한국의 핵 능력을 한참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5년에 수십 발이 아니라 1년에 수백 발도 가능하죠. 핵폭탄 기술은 이미 70년이 넘은 기술로서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도 50년 전에 핵무장을 마쳤습니다. 인도가 아닌 파키스탄도 허허 벌판에서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핵실험 한 번 하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보다 과학기술이나 산업 기반이 한참 뒤처지는 북한도 핵무기 체제 완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경인데요. 원자력 미사일 강국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이고 최소 5천억에서 최대 1조 원이 들 것입니다. 여가부 예산으로 1조 7,234억 원을 쓰는 대한민국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참에 폐지하고 그 돈 돌리면 되겠다. 특히 월성 4기의 중수로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저장된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25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데 중급 기술로 한 발당 5kg을 쓴다면 5,000발을 만들 수 있고 고급 기술로 한 발당 2.5kg을 쓴다면 1만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전세계 핵탄두 1만 5천 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북중 러일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할 만하죠.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21기 경수로를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2만 발이니 우라늄 농축 없이 플루토늄 재처리만으로도 세계 핵무기 최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강폭탄이나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는 자연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칠레와 볼리비아로부터 축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이미 계약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초전산 핵탄두를 정보기술 강국답게 증강현실에서 실현하고 개량한 다음 초정밀 제작 도면을 홀로그램으로 형상화해 3차원 인쇄기로 찍어낸 다음 파괴역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방사선 시험을 거쳐 부품별로 잘라 전산 수치 정밀 가공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고리, 월성 등의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며 체르노빌,
사실 후쿠시마로 흔들린 러시아와 일본을 제치고 3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기술력은 핵무기를 가진 영국과 중국보다 앞서며 최근 국제 원자력 연구 보고서에서는 프랑스를 뛰어넘는 안정성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눈에는 눈, 핵에는 핵.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